네, 안녕하세요. 47컴퍼니 양희재 트레이너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인 만큼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헬스장을 못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진행하시면서 올바른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맨몸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하거나 이제 부상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홈 트레이닝 한 발자국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홈 트레이닝 한 발자국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웜업, 이제 자가 근막 이완, 가동성 스트레칭, 코어 활성화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근막 라인 스트레칭이라는 7가지 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운동에 앞서서 처음에는 웜업이라는 단계인데요. 웜업이라는 단계는 스트레칭 전에 이제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니면 5분에서 10분 정도 몸에 열을 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집에 사이클을 타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걷고 난 후에 스트레칭을 진행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자가 근막 이완이라는 단계인데요. 자가 근막 이완은 문친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자, 소독으로도 이제 이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소독으로는 폼 롤러, 마사지 볼 이렇게 소독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자가 근막 이완 중에 엉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엉치는 엉덩이 뼈와 엉치, 장골이라는 부분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인대들이 손상하게 되면은 허리의 통증이나 아니면 엉덩이 통증에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엉치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처음에 폼 롤러를 내 발 옆에다 두시고 엉치 부분에 갖다 대신 후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 롤러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손으로 고정해 주세요. 고정해 주신 다음 다리를 직각으로 만드신 다음에 서서히 몸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다리를 풀어 주시는데 상체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허리에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상체는 어느 정도 고정된 후에 다리로만 옆으로 서서히 이동해 주세요. 자, 빠르게 이제 스트레칭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양 옆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서서히 호흡은 옆으로 가실 때 호흡은 뱉으시고 마시면서 다시 올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엉치 부분, 청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인대들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다음 동작은 허벅지 옆 장경인대라는 곳을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요. 장경인대를 스트레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퇴골, 허벅지 옆부분에 대퇴골이라는 이제 뼈가 있는데 그 뼈하고 장경인대라는 인대가 마찰을 하게 되면은 염증에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꼭 허벅지 옆 부분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장경인대 허벅지 옆 라인 부분은 폼롤러를 옆으로 가져와 주신 다음에 다리 한쪽을 핀 상태에서 그리고 손 위치는 직각으로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취해 주신 후 폼롤러를 옆으로 대신 후에 반대쪽 손은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쪽 발 부분은 앞에다 대신 후에 손과 발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동작이에요. 자, 허벅지 옆부분을 풀어주실 때 3등분으로 나눠주셔서 풀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자, 상층, 중간, 하부 부분을 서서히 나눠서 풀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칭을 진행하실 때 손 부분이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빠지시면 안 되고, 서서히 천천히 서서히 자극을 느끼시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1회씩 한 10번 정도 4세트를 가져가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층, 중간, 이제 아랫부분에 나눠서 풀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스트레칭은 내전근, 허벅지 안쪽인데요. 내전근 스트레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전근 같은 경우는 근육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늘려주시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늘려주지 않으면 근육이 짧아져 가지고 변형 또는 고관절이 틀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로 오다리나 근육 길이 불균형이 있어서 나중에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어깨까지 이제 몸이 틀리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으로 스트레칭 영상 확인해 볼게요. 네, 스트레칭 부분은 허벅지 안쪽 부분이고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라는 근육이에요. 폼롤러를 옆으로 두신 다음에 손은 플랭크 자세. 플랭크 자세 하실 때 팔이 앞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쪽 발은 밖으로 빼준 상태에서 반대쪽 발은 개구리 자세 형태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실 때 3단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스트레칭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얘는 진행하실 때 아까는 앞뒤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는 허리를 이용해서 양옆으로 이제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상체까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의 힘으로 서서히 이제 풀어주는 단계예요. 풀어줄 때 반대쪽 발이 앞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빠지지 않게 폼롤러 라인에 맞춰서 발을 지탱해 주신 후 서서히 단계별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안쪽 부분까지 풀어주실 건데 안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장기 쪽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쪽 부분은 천천히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안쪽 부분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상체는 고정 후에 허리로만 양옆으로 이동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줄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양옆으로 1회씩 10회, 4세트 정도 가져가시면 효과적이에요. 네. 다음 스트레칭 동작은 대퇴사두근, 허벅지 윗부분이죠. 넙다리네 갈래근이라고 이제 명칭이 돼 있는데 허벅지 윗부분은 무릎 통증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릎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트나 근력 운동, 바벨 스쿼트 이런 거를 해 주실 때 무릎에 통증이 많이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꼭 허벅지 윗부분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영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허벅지 윗부분은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인데 폼롤러를 옆으로 가로 부분으로 세운 상태에서 역시 플랭크 자세로 맞춰주신 후에 다리 한쪽을 뒤로 빼주세요. 얘도 동일하게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뻗어주신 후에 발가락 부분 있잖아요. 발가락 부분을 떼주시는 게 아니라 땅에 밀착하신 후에 쓸린다고 생각하시고 서서히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는 저렇게 개구리 자세로 몸을 지탱하신 후에 천천히 윗부분부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상체가 역시
허리가 말리거나 엉덩이가 내려가시거나 그러시지 않게 일직선상으로 몸을 유지하신 후에 천천히 3등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앞뒤로 1회씩 10회 4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작인데요. 다음 동작은 이제 정강이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정경골근은 많이들 이제 정강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근데 안 해주시면은 순환이 안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혈관 장애나 순환 장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강이 정경골근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더 운동 전에, 근력 운동 하시기 전에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정강이 부분은 말 그대로 무릎 아래쪽에 위치하는 근육이고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자, 얘는 다른 동작하고 살짝 다른데요. 무릎을 전체 두 쪽 다 폼롤러 위쪽에다 대주시고 무릎 사이가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무릎 사이에 간격이 없게 좁게 다리 위치를 하신 후에 손 위치는 롤러하고 먼 곳이 아니라 살짝 가까운 부분에 손을 위치해 주신 후 저렇게 상체를 고정한 후에 허리로 서서히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얘 역시 3등분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상체는 고정 후에 엉덩이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엉덩이 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않게 3등분으로 나눠서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저렇게 진행하신 후에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순환이 잘 되셔가지고 이제 혈관 장애나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제 종아리 하태 삼두근이라는 이제 근육인데, 비복근, 가자미근, 많이들 아시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하태 삼두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아리 부분이고요. 발목 통증이나 아킬레스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유발할 수 있는데 스트레칭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종아리 하태 삼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자, 영상으로 볼게요. 얘 역시 폼롤러를 옆으로 가로로 세워주신 후에 정면을 보게 앉은 다음에 다리 한쪽, 두 쪽을 다 올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풀어주고자 하는 다리 위에다가 올려주실 거고, 처음에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동영상 같이 양 옆으로 이동해 준 다음에 자극이 잘 느껴지는 곳, 그곳을 찾은 후에 풀어줄 거예요. 자, 손 위치는 굽히는 게 아니라 핀 상태에서 앞뒤로 풀어두는 동작이에요. 얘 역시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앞뒤로 1회씩 10회 4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을 띈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팔 부분에 자극이 많이 돼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은 땅에 밀착시킨 후에 쓸린다고 생각하시고 손을 통해서 서서히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단계인 가동성 스트레칭인데요. 가동성 스트레칭은 관절별 가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스트레칭이고요. 관절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사전에 부상 방지를 할 수 있는 3단계 동작입니다. 많은 스트레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볼게요. 고관절 스트레칭은 고관절이 어디 있을까요? 허벅지하고 골반 사이에
관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를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 아니면 뭐 유산소, 맨몸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뒤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 스트레칭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관절 굴곡, 신전근, 내전근 스트레칭을 한번 진행할 건데요. 허벅지, 골반 사이에 있는 부분이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비대칭의 현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관절 스트레칭 중에 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양손을 양손과 무릎을 지면에 두시고 엎드린 후에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가게 만들어 주세요. 처음에 지면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완시켜 주신 후 엉덩이를 들어 요부 부분을 이완시켜 주시고 중심을 앞으로 가면서 요추, 엉덩이 부분이죠. 요추, 흉추, 경추 부분까지 순서대로 이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을 지면에서 밀어서 골반이 지면과 가깝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 부분에서 귀와 어깨는 서로 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관절, 흉추, 경추의 이완에 많이 도움되는 스트레칭이에요. 자, 다음 동작은 내전근 스트레칭인데 고관절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자, 처음에 손바닥을 저렇게 지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끝을 옆면, 뒷면, 발을 들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발끝을 바닥 지면과 맞닿은 상태에서 최대한 정면을 보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서서히 양손을 밀면서 뒤꿈치 부분까지 엉덩이가 닿을 수 있게끔 서서히 풀어주십니다. 얘 또한 1회씩 10회 4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허리 부분이 말리면 안 돼요. 자, 허리 부분이 이렇게 군뱅이처럼 말리면 안 되고 허리는 어느 정도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면을 미시면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지면을 쭉 밀어 주십니다. 자, 다음은 4단계인 코어 운동인데요. 코어 운동은 대부분 복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코어 운동은 코어 근육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가슴 아랫부분인 횡격막, 복부, 복횡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인 골반 기저근, 생식기 쪽에 있는 근육들이 옆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골반 기저근, 그리고 허리 쪽에 옆부분인 다혈근이라는 코어 근육이 있어요. 자, 코어 근육은 흉곽 호흡 시에 모든 코어 근육들이 사용되는 근육들이고요. 코어 운동을 진행하실 때는 몸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플랭크죠. 자, 플랭크 대부분 다 이제 복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4가지의 코어 근육을 다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자, 플랭크 부분 이제 영상을 확인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고요. 횡격막, 이제 복횡근 아래 부분인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는 플랭크입니다. 자, 허리 쪽에도 다혈근이라는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진행하실 때 팔은 직각인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어깨가 위로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중립을 만든 상태에서 엉덩이가 저렇게 위로 들려지면 안 돼요. 대각선 일자 느낌으로 이제 자세를 유지시켜 주신 후에 배꼽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복부에 힘을 주시고 둔근과 광배근, 대퇴사두근을 수축하셔서 자세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양발과 양팔을 몸의 중심으로 당기듯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운동은 힙 브릿지라는 코어 활성화 운동인데요. 힙 브릿지는 신체 후면부 안정성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힙 브릿지를 진행하실 때 천장을 보게 누워 주신 후에 다리는 양쪽 다 접어 주시고요. 손의 위치는 손바닥이 지면을 닿게 내려주신 후에 누르듯이 엉덩이를 들어주시는 운동인데요. 진행하실 때 둔근에 힘을 주고 골반을 들어 몸과 대퇴부가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 뒤꿈치로 지면을 미셔가지고 엉덩이를 수축하셔야 되는데 올라오실 때 발가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정강이 부분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발가락 앞쪽 부분이 아니라 발 뒤꿈치로 손도 지면을 아래로 누르듯이 서서히 수축해 주세요. 엉덩이를 들 때 복부 근육도 몸의 중심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힘을 주고 자세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이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진행하셨잖아요. 이제 웜업, 뭐 자가 근막 이완, 그리고 가동성 스트레칭, 그리고 가동성 스트레칭 진행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근력 운동이에요. 자, 근력 운동, 뭐 대표적으로 스쿼트, 기초 부분인 스쿼트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대두근, 햄스트링 부분 근육을 발달시키는 동작입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스쿼트 자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진행하실 때 다리를 저렇게 11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자가 아니라 발끝을 양쪽 사이드로 살짝씩 벌려주시는 거예요. 왜 벌려주냐면 고관절이라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고관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고관절을 닫아주는 게 아니라 발끝을 양쪽 사이드로 벌리시면서 고관절을 열어주실 거고요. 무릎은 발끝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 정도 나와도 돼요. 과도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나오셔도 되고 상체는 닫아주시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고 골반을 누가 앞에서 민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을 먼저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건데 무릎을 구부리는 순간 스쿼트의 중심은 어느 정도 뒤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중심을 가져가시고 제가 지금은 엉덩이를 너무 과도하게 뺐는데 너무 과도하게 빼면 안 돼요. 과도하게 빼지 마시고 상체 부분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엉덩이는 과도하게 빼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는 고정하고 서서히 내려가 주세요. 자, 이때 무릎이 어느 정도 발끝 넘어서까지는 어느 정도 가셔도 돼요. 무릎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엉덩이를 엄청 빼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바벨 스쿼트나 다른 운동을 진행하실 때 허리에 이제 통증, 부상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의 중심은 발 뒤꿈치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미드풋이라는 이제 중간 부분에 중심을 두고 그 중심에서 살짝씩만 그냥 중심 뒤로 둔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는 많은 분들이 잘 못하세요.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정확한 자세는 엉덩이로 과도하게 빼시면 안 돼요. 상체를 연 상태에서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쿼트는 매일매일 조금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한 4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스쿼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스쿼트하고 살짝 운영 동작을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스쿼트, 홀드, 사이드 밴드라는 이제 운동 동작이고요. 처음에 스쿼트 동작에서 내려가실 거예요. 내려가신 후에 고정할 거예요. 고정한 다음에 상체 부분이 옆으로, 양옆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에서 발끝은 약간 양옆으로 세워주시고, 손 부분은 머리 쪽에다 양쪽으로 펼쳐주세요. 내려가신 후에 어느 정도 고정시켜진 후에 상체를 양옆으로 서서히 이제 복근, 이제 옆에 외복사근이라는 복근이 있는데, 근육이 있는데, 외복사근이라는 근육도 같이 수축해주는 운동입니다. 허벅지가 수평에 가깝게 앉은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상체는 세워서 복부의 텐션을 유지시켜 주신 후에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중심은 뒤로 두십니다. 옆으로 이동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쏠리지 않게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10개에서 15개 정도 4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이 이제 킥백이라는 자세인데, 킥백은 3두예요. 3두 부분은 이제 외축두, 내축두, 장두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 덤벨 킥백이라고 하고요. 자,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덤벨 킥백은 말 그대로 덤벨로 하는 3두 운동이에요. 자, 옆으로 이동해 주신 후에 하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계셔야 돼요. 발 부분은 서로 나란히 맞춰주시고, 똑같이 골반을 누가 앞에서 민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는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 상체 부분은 닫아주시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고, 팔 부분을 어느 정도 직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팔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뒤로 너무 들었거나, 지금 저 자세도 각도가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저렇게 했는데, 저 각도보다 살짝 위로 두려면은 승모근이 개입이 돼요. 승모근이 개입이 되지 않게 상체는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중량으로 이제 덤벨 킥백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무겁게 진행하시면 저렇게 던지게 돼요. 던지게 되면은 수축하다가 말아버려요. 던지듯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무게로 서서히 수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단계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은 단계별로 이제 다 근력까지 마친 후에 체지방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유산소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한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정 근육에 쏠린 혈류량을 분산시키고
활성 산소를 제거시키는데 유산소 운동은 큰 도움이 되고요.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력, 어느 날은 근력, 어느 날은 유산소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근막 라인 스트레칭인데요. 생소하죠? 몸 후방이나 전면 쪽에 그냥 근육에 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면 후방선 스트레칭을 진행해 줄 거예요.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표면 후방선 스트레칭은 신체 후면 근막 라인이고요. 직립의 신전 상태로 지지하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앞부분에서 발 뒤꿈치가 뒤로 지면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들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양손을 밀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자, 저렇게 각도가 직각의 각도가 나오셔야 되는데 근육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무릎을 구부려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셔야 되고요. 몸과 다리는 90도, 엉덩이는 하늘로, 머리는 양손 사이에 깊이 들어가셔서 이완을 시켜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이 단계는 운동 후에 긴장된 근육과 인대 등을 이완시켜 주시는 단계시고요. 높아진 체온을 낮춰주는 단계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근막 라인 스트레칭인데요. 아까는 후방 쪽을 풀어줬잖아요. 이번엔 전면 쪽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땅을 본 상태에서 엎드려 주시고 발 위치는 어느 정도 사이를 벌려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체 전면 근막 라인이고요.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은 지면 가까이에 만들어 주시기 전에 양손을 지그시 눌러 주시고 상체는 서서히 올려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완전히 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선을 땅 쪽으로 바라봐 주신 후에 서서히 이완시켜 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발등은 지면에 닿아야 되고 시선은 양쪽 바닥을 바라봐 주신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진행해 봤는데요. 처음에 홈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순서를 아예 모르세요. 아예 모르셔가지고 그냥 대부분 의지가 너무 앞서서 근력 운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근육의 손상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긴장 상태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을 맞춘 후에 진행해 주셔야지 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말씀해 드렸고요. 코로나 단계인 만큼 집에서도 안전하게 홈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47컴퍼니의 양희재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